예, 안녕하세요. 종목을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멍입니다. 예,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. 금일 시장 일단 어제에 이어서 코스피 시장은 오늘 1% 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에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이제 컨택트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승을 하였고, 오늘 또 국내 수출 지표가 또 호조가 나오면서 외국인 기관에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1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반대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코로나 수혜주들이 아무래도 이 백신 개발을 해서 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, 또 외국인과 기관의 이 순매도가 나오면서 이 코스닥 시장은 금일 약간 보합봉에서 약간 밀리는 이 모습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오늘 어떠한 테마들이 좀 상승을 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 은행 관련주가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. 어제도 코로나 이 백신 개발 기대감에 상승을 했었는데, 어디 하나금융투자에서 2021년에 은행주가 강세가 될 것이라는 이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늘 은행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이번 보고서에서 이 은행주가 이 초과 하락세가 3년째 지속 중이라고 나왔고요. 기술적으로도 내년에는 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에 따라 오늘 KB금융이라든가 JB금융지주, 기업은행 등의 은행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. 오늘 또 임플란트 관련주들도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. 이 한국투자증권에서 이 임플란트 업황 같은 경우에는 이미 회복세를 이제 보이고 있다고 밝혔고요. 이 코로나19 당시 이 투자자들의 우려와 달리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이 지난해 대비 역성장 없는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 주가는 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도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금일 임플란트 관련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. 이와 같은 소식에 오스템 임플란트, 덴티움 레이 등의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오늘 또 자동차 관련주들,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현대차 그룹이 오는 2022년부터 출시하는 현대기아 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모든 차량에 AI, 즉 인공지능 기반의 이 커넥티드카 운영 체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이제 밝히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에 따라서 한원 시스템이라든가 오늘 기아차 등이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고요. 또 정치 테마주 중에서 오늘 윤석열 이 검찰총장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번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이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들이 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내일은 또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우선 내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.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. 이 삼성전자가 내일 중국 상해에서 이 5나노미터 공정으로 개발한 엑시노스 1080 이 신제품 발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. 내일 또 신규 상장주인 교촌 FMB가 신규 상장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, 또 아래 보이시는 SK바이오펌부터 이 한국전력, 한국가스공사, 또 삼성생명 등의 보험회사들, 그리고 일동제약, 이 펄어비스까지의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그럼 상한가부터 시간의 특징주까지 한번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KPS 상명각 3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백신 관련주고 어제 또 나왔던 소식, 이 항생체 중간체인 EDP CL이 화이자의 독점 공급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금일까지 포함해서
하면서 3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KPX 생명과학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는 이 KPX 홀딩스 또한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2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대권주자 이 지지율 첫 1위 소식에 오늘 덕성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번 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콜드체인, 즉 저온 유통 이 테마들도 오늘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. 이 화이자 이 코로나19가 이 영하 7, 80도 초저온 보관 사실이 부각이 지속이 되면서 금일 투비소프트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오늘 또한 이 셀트리온 관련주들도 좀 강세를 보여주었었죠. 셀트리온의 이 서정진 회장이 올해 연말쯤에 투약 후에 4에서 5일 만에 이 체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이 항체 치료제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연말쯤이면 임상 2상이 이제 종료되어서 효과와 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건부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요. 이와 더불어 내년 초에는 대량 생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10만 명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생산은 이미 시작했다면서 우리나라는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10만 명뿐이면 치료에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히면서 오늘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서 원료 의약품을 이 셀트리온에 공급한 사실이 부각된 이 대정 화금이 금일 상한가에 들어갔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. 어제부터 또 이 백신 개발 기대으로 그동안 낙폭 코로나 피해 관련주 썼던 이 항공이라든가 여행 이 관련주들이 오늘 금일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이에 따라서 오늘 TA 항공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무상증자 이 권리락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루트로닉 이 3분기 흑자 전환 소식에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오늘 또한 이 펩트론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이 지속형 약물 전달 기술로 이 당뇨병 치료제의 1개월 이 지속형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이 투여량을 증가시키면 이 부작용이 증가하고 또 반대로 약물의 방출을 억제하면 이 약효의 이 발현이 10주 이상 지연되는 문제 때문에 이 기존의 기술로는 더 이상의 개발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. 하지만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대포 기술의 장점인 약물 방출 농도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고요. 또 GMP 생산 공정이 구축돼 있어서 이 세계 최초의 1개월 지속형 이 당뇨 치료제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SCD 마찬가지로 오늘 이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이 냉장고용 이 냉매 밸브 점유율이 이 세계 1위로 알려진 이 SCD가 금일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오늘 이 세종시 관련주에 대한 발언이 있었었죠.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금일 이 충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서울은 중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경제, 금융, 문화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고 이 세종에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이제 목표로 하는 이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이제 밝히면서 이 세종시 인근 지역의 본사 그리고 또 공장을 소유한 점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신신제약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A항공이 상한가에 들어갔었죠. 그렇기 때문에 TA홀딩스 또한 오늘 상한가에 22%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마찬가지로 이 세종시 관련주인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이 세종시에 위치한 점이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마찬가지로 2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콜드체인 전 유통 테마
테마 섹터인 대한과학도 금일 2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윤석열 이 검찰총장 이 테마주인 진도 금일 20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예, 마찬가지로 윤석열 검찰총장 테마 섹터인 서현 18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세종시 테마 섹터인 대주산업 세종시 인근 지역의 본사와 공장을 소유한 점이 또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16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오늘 또한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속적으로 여행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금일 1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여기 앞서 좀 누락이 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연말에 이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 때문에 15%대 상승했다는 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BDI 같은 경우에는 앨리스 내 이 지분 인수 완료 속에 이 바이오의 사업 본격화 기대감에 오늘 13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바이오 솔루션 어제 나왔던 소식이었었죠. 이 세포 치료제 이 카티라이프가 이 환자 90%에서 100% 연골 재생 효과 확인 소식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도 1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항공주 테마 섹터인 에어부산 오늘 1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서메이지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2가 개발하고 이 서메이지가 서비스 예정인 모바일 게임 이 데스티니 차일드 디펜스워가 싱가폴과 이 홍콩에서 구글 플레이 인기 순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.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앞두고 지난달 29일 이 호주와 싱가폴에 소프트 런칭된 바 있고요. 이 정식 출시 전부터 싱가폴과 이 홍콩 구글 플레이 이 전략 카테고리 순위 2위와 3위를 달성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금일 1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오늘 또 예림당이 상승을 했었는데요. 이 화이자 이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감 속에 오늘 항공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예림당의 자회사인 TA홀딩스가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. 이에 따라서 예림당도 오늘 1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제일테크노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오늘 1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AD칩스 이 콜드체인의 관련 섹터로서 금일 10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 임플란트 여팜 회복세 그리고 저평가 분석의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늘 10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항공주인 아시아나항공 10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DKEND 같은 경우에는 키움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. 올해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요.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으로 이 마스크 원부자재 판매 매출 증가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89억 원, 20억 원을 기록했다고 이제 밝혔고요. 이 하반기에는 베트남 공장 정상화의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. 또한 이 고부가 가치를 지닌 친환경 이 합성 피혁 제품을 개발해서 이 차량용 시트라든가 헤드셋, 의류, 또 IT 케이스 등의 이 공급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에 이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금일 10%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이 카카오뱅크가 최근 국내외 주요 증권사들의 이 IPO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같은 소식에 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또 한국금융지주 또 넷마블 예스24 와 또 S24의 최대 주주인 또 한세 S24 홀딩스가 금일 시장에서 이제 부각을 받았고요. 그래서 S24가 오늘 9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콜드체인 테마 섹터인 동아소시홀딩스 9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
한국공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콜드체인 관련 섹터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 냉동 창고 등 이 특수 창고를 보유하고 이 화물 보관 서비스를 제공 중인 점이 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9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여행 관련주 모두 투어 금일 9%대 상승을 했고요.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련주인 서현탑 메탈도 금일 9%대 상승을 하면서 오늘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시간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화이자에서 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돼서 이 분말 형태 출시를 예정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시간에서 이 주사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이 BC월드 제약이 9% 넘게 가장 강한 강세를 보여주었었고요. 이와 더불어 영진약품이 8%, 삼진제약이 또 7%대, 한국유니온제약이 6% 후반대를 시간에서 나타내면서 강세를 보였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.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. 매출액은 2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48% 넘게 증가를 했고요. 영업이익은 86억 원으로 이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한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에서 5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명성 TNS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2차 전지용 코팅 장치 및 또 2차 전지용 분리막 관련해서 특허 취득 공시가 나오면서 이 시간에서 5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예림당 앞서 정규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자회사인 TSE 홀딩스 항공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정규장에서 오늘 1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이 시간에서도 4%대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. EID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HPS 3호 투자합자회사에 약 500억 원 규모의 출자를 결정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4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유니온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38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었죠. 이에 따라 시간에서 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이자에서 이 분말 형태의 이 코로나19 백신이 나온다는 소식에 이 동국제약 또한 3%대 시간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HMM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약 2,300억 원 규모의 이 신규 시설 투자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이 시간에서 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반대로 이렇게 시간에서 이 백신이 이 분말 형태로 나온다는 소식에 오늘까지 좀 상승을 했었던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일반적으로 시간에서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. 이에 따라서 대한과학이라든가 태경 케미컬 같은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조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이렇게 11월 11일 상한가부터 시간의 특징주까지 한번 간략하게 알아봤고요. 금일 하루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항상 저희 방송을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 주식의 흐름들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거나 이전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항상 이 코로나 수혜주들이 있었다면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들어서는 이제 코로나 피해주들이 그동안에 못 올랐던 걸 좀 순환매가 좀 돌아가고 있구나. 이러한 방법 장식들을 여러분들이 좀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쪼록 오늘 고생하셨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또 내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